안녕하세요. A반 7조 심전도 분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KG를 측정하는 방법과 EKG의 활용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한 다음 저희 조의 심전도 분석 결과와 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KG와 같은 말인 ECG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심박동의 전기적 전위를 증폭한 후 도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비침습적이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부정맥과 관상동맥 질환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 외에 좀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활동성 심전도, 간헐적 심전도, 운동 부하 심전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심장 내 전기 전도 경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의 전기적 자극은 우심방 벽에 위치한 SA 노드에서 시작되어 인터노덜 패스웨이를 통해 AV 노드로 전달됩니다. 이후 AV 번들과 번들 브랜치스를 거쳐 펄킨제 피버로 전달되어 심실의 근섬유가 자극되고 심실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전기적 전위를 심전도가 도형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ECG의 측정법입니다. ECG는 단극 유도법과 쌍극 유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단극 유도법으로는 심장압 흉부 유도법과 증폭 유도법이 있습니다. 그중 심장압 흉부 유도법은 6개의 패치를 다음과 같은 위치에 붙여 심장 박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쌍극 유도법은 표준 사지 유도법으로 3개의 리드를 왼팔, 오른팔, 왼발에 연결하여 두 전극 사이의 전압차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ECG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CG는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장 판막 질환, 심근 질환, 심장 비대, 선천성 심장 기형, 전해질 불균형 등을 검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심전도를 통해 부정맥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맥 중 규칙적인 심전도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이너스 타키칼디아는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QRS 컴플렉스에서 제일 높은 부분인 R 피크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RR 간격이 좁아지며 왼쪽 그림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사이너스 브라디칼디아의 경우 활동 전이 생성 빈도가 60회 미만으로 RR 간격이 넓어지게 되며 오른쪽 그림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정맥 중 불규칙적인 심전도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Premature Arterial Contraction의 경우 심방에서 생성한 자극이 SA 노드에서 생성한 자극보다 먼저 심방을 수축시키면서 이속성 피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의 경우 AV 번들 아래의 심실에서 조기 수축이 일어나 피파가 사라지거나 QRS 컴플렉스의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Arterial Tachycardia는 심방에서 동시다발적인 자극이 발생한 경우로 빠르고 불규칙적인 파형이 나타나며 Ventricular Tachycardia는 심실 조기 수축이 분당 100회 이상으로 3개 이상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EKG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 지금부터 EKG의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전도 기록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전도 기록지의 작은 눈금은 1mm 곱하기 1mm이며
큰 눈금은 5mm 곱하기 5mm입니다. 기록지는 25mm/s로 이동하며 상하폭은 전압을 기록하는데 그 크기는 10mm당 1mV입니다. 즉, 수평의 작은 눈금 한 칸은 0.04초를, 큰 박스 한 칸은 0.2초를 의미하며 수직의 눈금 한 칸은 0.1mV를 의미합니다. 저희 조는 리드 1과 리드 3에서 측정한 값을 통하여 심장의 전기축을 구하였고, 심박수를 비롯한 여러 항목들을 구하여 아래에 나와 있는 정상 수치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P파는 심방이 수축하는 것을 나타내고, QRS 컴플렉스는 심실이 수축하는 파형을 나타냅니다. 이때 심방의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QRS 컴플렉스가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심방의 T파는 QRS 컴플렉스에 가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T파는 심실의 재분극을 의미하며 이후 나타나는 U파는 퍼킨제 피버의 재분극을 나타내는데 항상 U파가 관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심전도의 정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박수는 60에서 100 bpm, P웨이브는 0.2에서 0.3mV, PR 인터벌은 0.12에서 0.2초, QRS 인터벌은 0.05에서 0.1초, QRS 컴플렉스는 0.5에서 2mV, QRS 듀레이션은 0.06에서 0.1초, ST 세그멘트는 0.09에서 0.16초, T 웨이브는 0.5mV, QT 인터벌은 0.2에서 0.4초입니다. 심장의 평균 전기축은 약 59도이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범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90도로 매우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축이 왼쪽으로 치우치면 LAD,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RAD라 합니다. 심장의 전기축을 구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드 1, 2, 3 중 리드 1과 3를 골라 QRS 컴플렉스 높이를 구한 후 각각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 벡터의 합을 통해 심장의 전기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직 관계에 있는 AVF와 리드 1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AVF와 리드 1에서 모두 상향의 알파가 나타날 시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ABF와 리드 1만 하향의 알파를 가질 시 각각 좌측 편의와 우측 편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모두 하향의 알파를 가질 땐 superior excess라고 하지만 기형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조의 심전도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 1에 대한 전체적인 심전도 검사지입니다. 리드 2에서 측정된 값으로 심전도를 분석한 결과 심박수는 66 bpm, P웨이브 크기는 0.15mV, P웨이브 듀레이션은 0.08초, PR 인터벌은 0.2초, QRS 듀레이션은 0.08초, QRS 컴플렉스의 크기는 1.05mV, ST 세그멘트는 0.08초, T 웨이브 듀레이션은 0.2초, QT 인터벌은 0.36초, T 웨이브 크기는 0.3mV로 측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남자 1 심전도에
리드 2, 3, AVF에서 QRS 컴플렉스 이후 J파가 관찰되었습니다. J파는 일반적으로 ST 세그멘트의 상승이 동반되는데 리드 2에서 ST 세그멘트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J파는 일부 심장질환 또는 기온변화, 감정변화, 약물 복용 등 기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조는 커피 섭취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리드 1과 3의 QRS 컴플렉스 크기를 이용하여 심장의 전기축을 측정한 결과 63도로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남자 2에 대한 전체적인 심전도 검사지입니다. 리드 2에서 측정된 값으로 심전도를 분석한 결과 심박수는 62bpm, P웨이브 크기는 0.12mV, P웨이브 듀레이션은 0.1초, PR 인터벌은 0.14초, QRS 듀레이션은 0.08초, QRS 컴플렉스의 크기는 0.95mV, ST 세그멘트는 0.16초, T웨이브 듀레이션은 0.2초, QT 인터벌은 0.44초, T웨이브 크기는 0.25mV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파의 경우 정상 범위보다 낮은 0.12mV가 관찰되었는데요. 이는 SA 노드의 기능이 이상하거나 심장과 전극 사이의 거리가 멀 때 관측 가능합니다. 또한 QT 인터벌의 경우 정상 범위보다 긴 0.44초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롱 QT 신드롬의 경우 관찰이 가능하며 심실의 재분극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리드 1과 3의 QRS 컴플렉스 크기를 이용하여 심장의 전기축을 측정한 결과 51도로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여자 1에 대한 전체적인 심전도 검사지입니다. 리드 2에서 측정된 값으로 심전도를 분석한 결과 심박수는 74bpm, P웨이브 크기는 0.15mV, P웨이브 듀레이션은 0.12초, PR 인터벌은 0.18초, QRS 듀레이션은 0.1초, QRS 컴플렉스의 크기는 1.35mV, ST 세그멘트는 0.08초, T웨이브 듀레이션은 0.2초, QT 인터벌은 0.36초, T웨이브 크기는 0.3mV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파의 경우 남자 2와 마찬가지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0.12mV가 관찰되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A 노드의 이상이나 심장과 전극 사이의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ST 세그멘트의 경우 정상 범위보다 짧은 0.08초가 기록되었는데 코로너리 이스케미아 시 ST 세그멘트가 짧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리드 1과 3의 QRS 컴플렉스의 크기를 이용하여 심장의 전기축을 측정한 결과 60도로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여자 2에 대한 전체적인 심전도 검사지입니다. 리드 2에서 측정된 값으로 심전도를 분석한 결과 심박수는 71.4bpm, P웨이브 크기는 0.2mV, P웨이브 듀레이션은 0.12초, PR 인터벌은 0.16초, QRS 듀레이션은 0.08초, QRS 컴플렉스의 크기는 1.4mV, ST 세그멘트는 0.08초, T웨이브 듀레이션은 0.12초,
QT 인터벌은 0.32초, T 웨이브 크기는 0.2mV로 측정되었습니다. 여자 2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정상 범위 내에 속하였습니다. 또한 리드 1과 3의 QRS 컴플렉스 크기를 이용하여 심장의 전기축을 측정한 결과 42도로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입니다. 저희 조는 비정상적인 심전도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심전도 기계 이상으로 인해 웨이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에 미세한 웨이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시행한 심전도 실습이기에 부착 위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전도 결과가 정상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실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